안녕하세요. 다이어카우스입니다. 와, 아직은 중부가 쌀쌀합니다요. 오늘 아침에 온도는요 4도로 나왔는데요. 저희 집은 3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지금 4도예요. 그러니까 한 1, 2도가 추워요. 그래서 그 중부에 계시는 저기 댁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요런 식물들 있죠. 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희는 4도인데 아마 한 2도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요 아주 추위에 강한 식물들 있죠. 이런 것만 먼저 내보내셔야 돼요. 월동이 되는 꽃들, 무조건 월동이 되는 꽃들 하고 또 추위에 강한 거, 단련이 된 거부터 내놓으셔야 돼요. 저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라는 컬러스 이런 거.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가부터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또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추위에 강하고 월동이 되고 이런 거부터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꽃대가 올라올 때 나와가지고 지금 꽃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추위에 약하고 이런 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뭐 3도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꽃 입장이 마를 수가 있어요. 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중부가 4도지만 실질적으로 한 뭐 2도 얼마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를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보류를 했다가 밖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앵초도 보세요. 제가 이거는 월동이 도는 앵초라 동초를 3월 초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요런 건 아직도 꽃대가 안 올라오죠. 추워서. 앵초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은요, 4월, 뭐, 늦게는 막 4월 말쯤 이렇게도 꽃대를 올려보내는 게 있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요것도 엄청 추운 것들이에요. 요거는 해바라기 앵초예요. 요거 두 개. 해바라기 앵초, 요건 심산 앵초. 그 다음에 요거는 카파 앵초예요. 요렇게 생긴 게. 요런 게 다 카파 앵초네요. 요렇게. 요거 다 카파 앵초예요. 요건 운남행초 같아요. 뒤에 그게 없죠. 백분이. 카파행초는 뒤에 백분이 이렇게 약간씩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영월에서 여기 보내주신 저기 노랑 할미예요. 세상에. 근데 여기에 요렇게 그 영월 동강 할미도 요렇게 하나 섞여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롱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려줍니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요거, 이거 엄청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제 구매해 왔을 때 그런 것도 예쁘지만, 이제 이걸 심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었을 때는 확실히 꽃이 탄력 있습니다. 이렇게요. 탄력 있지요? 그리고 그거 방울 복주머니 요거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칼세 오라리아요. 요거 제가 요게 월동이 된다 그래서 3월 초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꽃대가 안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원에 따뜻한데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조금 늦어요. 이렇게요. 늦게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고산냉인가요? 이렇게 그 추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정도 피었고요. 요거는 하늘 바람꽃인데 정말 예뻐요. 요 바티칸 바람꽃. 요 핑크 요 색이 낮에 꽃이 피면 정말 하늘하늘하고 예쁩니다. 요게 그 제가 3가지 색상을 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2가지밖에 안 올라와요. 요거 보라색 있죠. 요거 보라색하고 요 색하고 밖에 안 올라오고 한 가지 색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세 포기를 심었는데 2포기는 같은 건가요? 요렇게 이제 하나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아우, 낮에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청아바람꽃도 낮에 예뻐요. 낮에. 홍학 요 제비꽃은 정말 오래도록 한 20일 넘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피었네요. 여기 2포기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요거 피기 시작해요. 요거 구독자님께서 요거 보내주신 거거든요. 요거 향기 부추요. 제가 보내줘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심고서 이게 처져가지고 이렇게 싹 잘랐는데 새순이 이렇게 나면서 여기도 심었고요. 여기도 심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밭에 심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나눔을 드리려고 하는데 밭에 적당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심었어요. 다 찢어서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이고 요건 좀 돌출이 돼 있네.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제가 1년 좀 잘 키워서 봄에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여기 나눔을 한번 드려볼게요. 해서 싹 잘랐어요. 왜냐면 이게 머리카락 이 프로 해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싹 잘랐습니다. 잘 자라네요. 요런 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두 화분 되니까 조금 좀 한 5촉씩 요렇게 나누면 요거 한 20분 안에 다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요것만 키워도 충분하고 저쪽에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잘 키워갖고 요것도 한번 월동도 잘 된답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심어 놨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키우고 있고요. 추워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알프스 봄맞이도 엄청 정말 한 달 동안 진짜 이제 많이 피었는데 씨가 맺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이게요. 하늘하늘하게 정말 한동안 정말 아주 매일 기뻐서 위에를 이렇게 돌출시켜서 심었어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겨울에 가지고 온 거 흰 곰팡이가 싹 펴갖고 락스하고 하고서 밖에다 내놨더니 결국은 죽어버려서 이거 나중에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심었더니 이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거는 구슬잔데 실잔데 요거는 알리움 카멜레온인데 꽃이 이렇게 있어서 추워서 그런지 못 올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이제 분갈이 해줄 거예요. 요거 우리 신우님 댁에 갔다가 겨울에 한 달 동안 집 빈 사이에 그냥 막 푹 쓰러져 가지고 진짜 입장 거의 없이 그냥 해가지고 제가 얼른 가져와 가지고 근상 요거 저면해서 이제 요 근상 뿌리 없는 거 있죠. 그거 얼른 갖다 드리고 요거를 얼른 가지고 왔어요. 뿌리가 아까워 갖고 제가 요거 한 2년 넘게 키우다가 갖다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거 고산 국화도 요렇게 이제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요런 것들은 해가 짱 들어오면 더 활짝 피고요. 해가 없을 때는 요렇게 좀 개화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칼리바르메니아 요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월동이 돼서 3월 초부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여바르메니아도 이제 이렇게 꽃대가 지금 이제 올라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거 기억나시죠? 요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초 요런 것들. 대문자초가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보고도 진짜 놀랍니다. 이거 대문자초 좀 보세요. 상태 너무 좋죠. 요것도 이제 꽃이 한동안 피었습니다. 2달 정도. 요거 요렇게 해서요. 여기 있는 것들이 상태가요. 진짜 너무너무 싱그럽고 좋아요. 이게 지금 합식이에요. 여러 가지가 합식. 요건 용해사 빨간 거 요런 거 다 합식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상태가 추운 거를 쌀쌀한 걸 좋아하나 봐요. 이 대문자체가 월동은 안 되지만 찬 기운 아주 일찍 피잖아요. 꽃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오늘은요 칼세오라리아 있죠. 그거 분갈이 하면서 제가 저기를 분갈이를 그냥 했었거든요. 그거 칼세오라리아 복주머니 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주머니 중에도 그 복주머니 꽃 그거 한번 키우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고요. 페루, 칠레, 뉴질랜드 이런 데 많이 분포가 돼 있대요. 1년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으로 이렇게 보고요. 원산지에서는 다년생이랍니다. 저게 생육 저곤이 15도에서 20도에서 제일 잘 자란대요. 저게 그리고
1, 2도까지는 그 괜찮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비행기 지나갔어요. 30도가 넘어가면은 생육이 그 발육이 저하가 된대요. 여름에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저런 호주에서 온 그런 식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고 1, 2도 상온으로요. 상온으로 1, 2도 넣어야 되는데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대요. 저게 월동이 된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검색을 다 해보니까 또 월동 온도가 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온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기가요. 그래서 베란다 월동이지 노지 월동은 저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눈 그 형성 씨 꽃눈이 저기 안 온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꽃눈이 작년에 키우던 건데 꽃눈이 안 와요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저게 꽃눈 형성 시에 저온이 좀 필요하답니다. 저온이 많이 저온은 아니고 5도, 10도 이렇게 전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저기가 잘 된대요. 꽃눈 형성이. 그래가지고서 너무 베란다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키우면 꽃눈이 안 오나 봐요. 약간 저온을 겪어야 저것도 꽃눈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많잖아요. 군자란, 뭐 또 긴기아난 많죠. 지금 생각이 얼뜻 안 나는데 저온을 겪어야지만이 그런 거랑 여기 똑같답니다. 5도에서 10도, 5도 전후로 이렇게 겪게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갖고 한 30일 이상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저온을 겪고 겨울에 겪고 나서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개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꽃눈 형성이 안 되면은 개화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아침에 온도가 이렇게 그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밖에다가 내놓으시면 꽃눈 형성이 잘 되겠죠. 제가 3월 초부터 내놨어요. 여기 여기 있다가요. 그러니까 아마라도 늦게라도 저는 꽃이 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커서 15도에서 20도 전후에서 저게 꽃이 제일 잘 피고 한대요. 파종은요 9월 그래서 11월 초까지 저게 파종을 하면 된답니다요. 그리고 개화는 지금은 요새는 평상시에 개화는요 5월 6월에 가야지 된대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개화가 안 되시는 분이 당연하죠. 지금 개화가 되는 것들은 하우스에서 저온 처리를 겪고 온도를 5월 6월 날씨를 맞춰줘서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면 조금 좀 그 개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개화되는 거는 빨리 되는 거예요. 5월 6월에 개화가 된다고 하니까 15도 20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밤 온도가 뭐 5도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도 멀었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흙은요 밭흙 분갈이 하실 때 밭흙, 모래나 뭐 마사 이런 거 요 정도 하시고 또 호주에서 온 아이들은요 녹소토나 저곡토, 경석 이런 거를 좀 섞어 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야생토에 하시면 좋고요. 또 야생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흙 50, 그다음에 마사 30, 펄라이트 10 그다음에 나머지 뭐 좀 있으면 좀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해갖고 해보세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갖고 한번 분갈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칼세 오라리아 주머니꽃, 뭐 복주머니꽃 이렇게 해갖고 저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다른 종류도 꽃이 그렇게 생긴 것만 아니고 복주머니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목마가렛이 털고서 이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굉장히 막 축축 처지고 이러신다는 분이 많으신데요. 목마가렛은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하엽이 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잘라가면서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두면 통풍에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목마가렛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이런 잎만 키우시고 밑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하엽을 계속 이렇게 잘라가시면서 이렇게 똑똑 따내 가시면서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꽃이 지잖아요. 지면은 빨리빨리 따내세요. 이거를. 이거 지금 시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빨리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새순에서 또 꽃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마르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르신다고 하시는 분은 그 물 있죠. 물 수분 양이 아마 조금 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꽃에 개화를 할 때는 무슨 꽃이든지 물을 넉넉하게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꽃이 잘 피고 있어요. 있는데 꽃이 시드는 거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시드는 거예요. 꽃이 시들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꽃이 다 피었다가 시드는 건 자연적인 이치예요. 늙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주시면 돼요. 아까 그게 제가 이렇게 잘랐죠. 가위로 똑 자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하엽은 언제나 항상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분갈이 후에 축 처진다고 하시는데 물을 분갈이 해가지고는 축 처지면 아침 저녁으로 주셔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데 물을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한데요. 물을 한번 슬쩍 그냥 이렇게 쭉 나오게 배수가 잘 된 흙에 심으셔서 물을 쭉 주잖아요. 한번 쭉 이렇게 흐르면서 물 줬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물을 쭉 충분히 주세요. 한번 쭉 주고 나서 쭉 흐르잖아요. 그럼 또 한 번 주시고 또 쭉 흐르잖아요. 한 3번 정도 주세요. 배수를 워낙 잘 되게 심은 것들은요. 물이 쭉 빠져가지고 얘가 미처 물을 흡수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시 3일 동안 매일 물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하루 건너서 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주는 습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도 물을 여러 번 오래 주잖아요. 이게 배수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주르륵 다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흡수를 못할 정도로 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흠뻑 여러 번, 흠뻑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늘에 좀 줘보세요. 아이고야 안타까워가지고 제가요. 그늘에 좀 두시고 물을 많이 주세요. 많이 흠뻑. 수국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수국이 요즘 나오는 수국이 월동이 되나요? 이렇게 월동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문의를 또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요즘 수국은 월동이 다 됩니다. 그리고 옛날 수국은 월동이 안 돼갖고 저도 캐갖고 깻잎 수국이라 그래서 여기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시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즘 수국은 전부 다 월동 다 잘 됩니다. 요즘 수국은 묵은 데에서 꽃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햇대에서 여기에서 햇대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햇대가 이렇게 밑에 나오죠. 여기서 바로 꽃볼이 형성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꽃볼이 형성되고 있죠. 이것도 아마 꽃이 맺힐 거예요. 이게 이 3가지에서 꽃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꽃이 맺힙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예전의 대에는요. 묵은 데 있죠. 묵은 데 여기 가지에서 여기 움이 터야지만이 꽃이 맺혔어요. 옛날 수국들은. 그런데 지금 수국들은 다 햇대에서 다 이렇게 꽃이 옵니다요. 그래서 월동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햇대죠. 지금 여기가 햇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바로 지금 꽃이 여기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올 때는 3대밖에 없었죠. 이게 여기 이름이 다이아나 프린세스잖아요. 하나, 둘, 3대였었는데 이게 요런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개화를 했고요. 이거하고 지금 생기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원래 올 때는 좀 생겨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수국은 분을 옮기기만 했잖아요. 흙을 전혀 안 털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 놓으면은 서서히 이게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요런 수국들은 영양제를 물에 녹여 가지고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액비를 주세요. 그냥 저처럼 천연 액비로 바나나 물도 우려서 주시고 바나나 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수국은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잖아요. 이렇게 커도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늦어도 줘야 돼요. 이게 수국은 매일 물을 안 주면 축 처져요. 물을 주면 또 이렇게 빳빳하게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을 영양제를 많이 주셔야 돼요. 요럴 때.
그다음에 마늘 우린 물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분을 안 틀었잖아요. 옮기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주셔도 괜찮아요.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영양제를 줘야지 이렇게 탄력 있게 펴요. 꽃들이 정말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지금 요거요. 요건 팝콘 수국이고요. 요거는 다이아나 프린세스. 색깔이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장미 수국이에요. 그리고 요건 은하수 수국. 요거는 핑키링. 요거는 해피 뭔데요? 아이고야 이름이 아, 해피댄스예요. 해피댄스. 요건 해피댄스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와, 정말 뭐 수국이 진짜 요새는 수국에 막 철이고 계절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신종 별수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5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요거 새로 하나 우리 집에 와서 요거 새로 하나 또 개화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2개. 올 때는 요거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하고 다시 또 개화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국 관리하는 것도 오늘 또 말씀드렸어요. 아우, 시간 많이 됐습니다. 수국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 주셔도 괜찮아요. 물 한 3일 정도 이렇게 주시다가 또 액비, 마늘 액비라든지 양파 껍질 액비라든지 바나나 껍질 액비라든지 영양제를 물에 녹여서 또 주셔도 괜찮고 또 유박을 물에 녹여서 주셔도 괜찮고 한 4, 5일 한 번 주다가 또 액비 한 번 주시고 또 4, 5일 이렇게 한 번 주시다가 액비 한 번 주시고 이렇게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만 줘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목초액을 농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목초액은 보리차 타셔서 그냥 그 물에다가 이렇게 그 하시면 목초액을 따르시잖아요. 연한 보리차 색깔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연한 보리차 색깔로 이렇게 희석해서 주시면 됩니다요. 자, 오늘도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예쁘게 하초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